올림픽을 굳이 어떤 이유로 강행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원래는 작년 개최 예정이었는데 이미 한번 연기가 됐잖아요. 네. 이게 근대 올림픽 역사상 1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올림픽을 취소할 경우에 손실이 한 48조 원 정도고요. 취소했을 때. 무관중으로 치르더라도 한 25조 원 정도 손실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올림픽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꼭 돈 때문일까요? 물론 취소 비용 48조 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하지만 일본의 전체 1년 GDP를 생각해 보면 사실 1%도 채 미치지 않는 돈이기도 한데요. 일본이 올림픽을 강행하려는 이유 속에 일본을 이해하는 첫 번째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미션 글로리, 어게인 1964를 위해서입니다. 일본인들의 가슴 한편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된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요. 이제 도쿄 올림픽이랑 오사카 그 만국 박람회 이거 두 개예요. 그때가 일본의 전성기의 상징이에요. 정말 급선장기. 이걸 배경으로 한 그 만화나 영화들도 정말 많거든요. 20세기 소년. 네, 정말 맞아요. 일본에서는 그 올림픽이나 그런 거에 큰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아, 신칸센이 저때 개최. 저 KTX 같은 거죠? 비슷해요. 많이 비슷해요. 64년. 와. 저때 막 토목 공사들도 엄청 하고. 와. 진짜 일본이에요. 64년 도쿄의 모습입니다. 소위 유색인종 국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린 올림픽이었는데요. 국제사회에 일본이란 나라의 존재감을 알린 역사적 사건이죠. 당시 일본은 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64년 도쿄올림픽 아흐레 전에 이 신칸센이 개통됐는데요.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개막식하고 일부 경기가 세계 최초로 컬러 TV로 위성 생중계되기도 했는데요. 세계 최초가 이렇게 많아요. 이걸 지켜본 외신 기자가 마치 SF 소설 같은 올림픽이다 이렇게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집에 80년대까지 흑백 TV밖에 없었어요. 이 올림픽을 하고 나서 딱 4년 뒤에 1968년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됐고요. 또 70년에 오사카 만국박람회로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국민들한테는 이 국제적인 두 가지 행사가 가장 찬란했던 순간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일본은 1955년부터 73년까지 연평균 10% 정도의 고도 성장을 했는데요. 10%. 90년대 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버블이 붕괴되기 전까지도 연간 한 4%에서 한 5% 정도 계속된 안정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 버블 시절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의 땅값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년 전만 해도 일본은 가전 왕국이었죠. 그래서 이제 재팬에서 넘버원이라고 했었는데요. 당시 이제 소니는 브라운관 TV로 세계 시장을 평정했고 또 도시바나 히타치 같은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한 80%를 점유할 정도로 세계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는 화면은 세계 기업의 시가총액인데요. 와우. 애플 1위. 빨간색이죠, 다. 네, 1989년만 하더라도 전 세계 시가총액 반 이상. 50위권 안에 32곳이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대박. 그렇다면 30년 후인 2019년은 어떨까요? 여기서 10위권에 있던 일본의 히타치나 도시바는 사라졌고요. 삼성전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올림픽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이란 나라의 건재함을 알리고 또 국민들한테는 또 한 번의 올림픽 개최로 다시 예전처럼 부흥할 수 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와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한자로 하면 화입니다. 그 사이좋게 밥을 나눠 먹는다는 한자에서 유래한 건데요. 사람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식을 와쇼크라 그러죠. 또 이제 일본의 전통어 우리 한복에 대응되는 단어가 이제 와후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와는 사실 일본 그 자체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섬나라라는 지형적 특성도 좀 작용을 했는데요. 일본은 섬나라죠. 그러니까 안에서 싸우면 어떻게 되나요? 도망가봤자 일본입니다. 그래서 싸움은 곧 공멸을 뜻하죠. 결국 이제 남에게 폐해 끼치지 않고 알아서 상대방을 미리 배려하는, 신경 쓰는 그런 문화가 상대적으로 발달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와 문화는 집단의 질서 그리고 일체감을 중시하는 문화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하고 좀 달라 보이는 거, 튀는 거를 꺼리는 경향도 적지 않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아, 뭐 교복이에요? 이거는 이제 리크루트 슈트라고 해서요. 일본에서 이제 공채 시즌이 되면 모두 이렇게 똑같은 옷을 입고 면접을 봅니다. 플레이도 하고 뭐 이렇게 피규어. 뛰는 옷차림으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저는 뭐 시부야나 뭐 아키하바라 이런 쪽에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일본 사람들을 보면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는 굉장히 집단주의가 강한데요. 또 이 사적인 영역에서 보면 개인주의적 성향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 다름을 허용하지 않는 획일화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나 자신, 나만의 기호나 뭐 취미 이런 내면에 집중하는 반대 성향도 함께 보인다고 볼 수 있죠. 일본은 GDP의 한 80%가 내수로 이루어진 나라죠. 여기에 이제 제가 앞서서 와 문화를 말씀드렸는데요. 일본은 그 일본 사회 내부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일본 내에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지 또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가 소위 출세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글로벌 사회의 풍경하고는 좀 다른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보시는 화면은 미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통계입니다. 진짜 적다 일본은. 중국 학생이 제일 많죠. 36만 명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 번째에 있습니다. 5만 2천 명 정도 우와, 되고요. 진짜 많이 나와. 근데 일본은 한 18,000명 정도로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지? 실제로 일본 내각부에서 한국, 미국, 영국 등 7개국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했는데요. 유학하고 싶냐라는 질문에 한국 학생은 한 10명 중에 6, 7명이 그렇다라고 답했는데요. 일본은 딱 3명만이 유학을 하고 싶다고 답한 건데요. 일본이 물론 이제 내수 중심 나라긴 합니다만 이 국내에 안주하려는 이 성향이 지금과 같은 글로벌 사회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건 아닌지 걱정의 시선도 존재합니다. I'm looking good, don't wanna blink. Mirror tells me I'm a king. 어느새부턴가 이 청년들이 굉장히 무기력해지면서 사회 변화를 이끌지 그러겠다. 못하고 있는데요. 이 청년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반할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멀리 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해외여행 반할애, 자동차 반할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는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여권도 없고 심지어 운전면허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포기 상태 아니에요? 네네, 그 우리로 치면 이제 M4 세대죠. 꿈과 미래를 잃은 세대가 돼버린 거죠. 그럼 우리가 일본 가면은 다이땡 이런 데 백엔샵 가서 또 사고 뭐 유니클 땡땡. 땡 그죠. 그런 데 가서 좀 저렴하게 옷을 사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마냥 행복하다고 볼 수만은 없는 거네요. 그 뭐 방금 말씀하신 다이땡이라든지 유니땡땡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급성장한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이 일본의 저성장 시대에 젊은 친구들이 소비의 주체로 이제 올라선 요 시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고도 성장이라면 이런 업종들이 성장할 수 없었겠죠.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뭐 한 두 명, 세 명만 모이면 주식 그럼요. 얘기, 비트코인 얘기 뭐 네네.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일본 젊은 친구들은 투자 얘기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본의 이제 버블이 꺼질 때 엄청난 폭락장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치. 거의 이제 주가 니케이 주가가 한 4만 엔 목전까지 갔다가 나중에 이제 그 4분의 1 이하인 8,000엔대까지 이제 하락을 합니다. 그런 이제 엄청난 손실에 대한 공포감이 날렸네.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러네. 또 이제 이 저성장을 너무 오래 겪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꿈꾸려는 생각 자체가 아예 겁나는구나. 사라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